푸른밤 종현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아주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요. 고도의 기교를 부려서 악마의 연주라고도 불렸대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요. 그만큼 손 관절이 잘 휘고 잘 꺾여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연주도 가능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유전적 결함 때문에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습니다. 파가니니는요, 그렇게 아픈데도 죽기 직전까지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었대요. 갑자기 반성이 들죠. 내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내 약점에 대해 핑계를 대는 건 우리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정말 딱 그것만 하고 딴 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5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ay you love me to my face. I'm needing more. 5월 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제시 웨어의 Say You Love Me 였습니다. 목소리 좋네요. 여자 가수 제시 웨어의 노래였는데 뭔가 조금 허스키한 톤도 있으면서 근데 또 청아한 부분이 있는 그런 보컬들을 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제시 웨어도 그런 보컬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증후군을 갖고 있어서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연주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해드렸는데, 우리도 찾아보면 타고나길 남들보다 좀 보여지기에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나의 매력 혹은 나의 어떤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모든 게 다 남들에 비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이 좀 남들보다 좀 짧아서 고음 내는데 유리하지 않았나 가끔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성대에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너무 길고 그러면은 고음이 잘 안 나거든요. 성대도 길이가 짧아야 고음이 더 잘 나고, 그만큼 또 근육 움직력이 좋아서 음이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좀 더 덜 나고 그러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성대가 길이가 짧으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병원에서 해준 얘기는 아니고요. 저 혼자 저 위로하려고 만든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수요일이죠. 토정비결 함께합니다. 토마스 쿡 그리고 정인씨 오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언제든 수습할 수 있게 비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원주 기업도시, 광동제약, 위니아만도, 다우닝 산업, 한국쉘, 석유주식회사, 라셈드와 함께합니다.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가져온 노래는요, 좀 신나면서도 가사가 참 위트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곡인데요, 사랑하면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긴 제목을 가진 노래예요. 1집에 정규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면 데뷔하기도 전에 상당히 언더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고,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도 믹스테이프라든지 공연을 하면서 많은 팬과 음악들을 좀 알렸던 팀인데, 그런 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규 1집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알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또 정규 1집을 쭉 들으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앨범을 마치 책 만들듯이 한 차례 한 차례 한 곡 한 곡 넘어가는데 진짜 연결성도 좋고 되게 고민한 티가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 전 이 곡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가사가 남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 자랑을 과장시키는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 그게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요. 밉다라기보다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성훈 씨가 또 보컬로 참여를 했는데 후렴구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이나믹 듀오의 사랑하면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듣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과연 꼬실 수 있을까? 야, 개코가. 근데 개가 불러줘. 근데 작전이 뭐야? 작전. 걱정하지 마 이제. 그녀가 멋지다 싶으면 나 전화번호를 까. 다이나믹 듀오의 사랑하면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최지혜님, 전 국문과 학생인데요, 전공 과제로 다음 주까지 단편 소설을 써가야 해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주인공의 성격부터 성장 배경, 얼굴, 이름까지 제가 다 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지금 눈이 정말 아름다운 소년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려고 하거든요. 쫑디가 혹시 추천하고 싶은 주인공 이름 있나요? 혹시 써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하셨습니다. 국문과 학생이시군요. 우와, 멋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전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대부분 방학을 하면 꼭 하나를 썼어요. 뭐를. 그러니까 그게 소설이 됐던 경우도 있고, 뭐 긴 어떠한 독후감의 모음집 같은 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나름 저는 좀 연관성을 좀 줘서 일기 형식으로 좀 쓴 독후감들도 있었고요. 책과 하루의 일상을 좀 연결해서 쓴 적도 있었고, 그 소년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고, 눈이 아름다우니까 그거에 관련된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꼭 그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차별을 받는 많은 상징들이 집합돼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게 예를 들면 알비노 현상이라든지, 알비노를 겪고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오드 아이라든지, 되게 남들에게 예전부터 편견과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왼손잡이도 그렇고요.
그런 식의 좀 이유 없이 소외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최지혜님도 단편 잘 쓰시고요. 나중에 뭐 내용과 함께 짤막하게나마 그 소년의 이름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뭐 한국어로도 좀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순우리말 같은 것도 좀 찾아보세요. 6855님, 쫑디 주말에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불러서 그러는데 저만 안 불러도 괜찮을까요? 거기 제가 관심 있는 남자애도 있는데 제 노래 들으면 정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안 부르면 친구들이 막 부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노래방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되게 자주 갔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갔을 때마다 맨날 많은 곡을 부르고 그러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많은 곡을 부르기도 했었지만 어떤 날은 그냥 친구가 부르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고, 부르기 좀 그렇다고, 평소에도 노래 잘 안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응 같이 해주고 그러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더 신경 쓰이죠 이런 건. 실력이 어떤지 모르니까 굳이 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는. 7952님, 오늘 저희 학교에서 05학번 선배님이 여자친구분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했어요. 1호학번 밴드부의 반주에 맞춰 프로포즈송을 부르는데 여자친구분도 울고 프로포즈하는 남자분도 울고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보는 제가 다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그런 멋진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뭔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 보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고 멋있고 막 그런 기분도 들지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용기가 날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용기가 생겨도 저는 쉽사리 많은 사람 앞에서 상대방한테 그런 고백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대답 강요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둘이 있을 때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사귈 때 고백이 됐든 아니면 뭐 결혼의 프로포즈가 됐든. 7952님 사연이었죠 금방. 1770님, 내일 아침에 라섹 수술을 받으러 가요.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시계가 보일 날을 생각하면서 조금 겁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수술 잘 될 거라고 말해줘요 하셨습니다. 수술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라섹 수술하면 진짜 신세계라던데요. 눈 딱 뜨면 야 정말 너무 잘 보이고,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거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진짜 잘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되게 행복도가, 만족도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그래요. 좀 잘 관리 잘 하셔서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경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술하신 김에 쭉 좋은 눈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빌리 아이돌의 Eyes Without a Face, 그리고 더 서브웨이즈의 Lost Boy, 두 곡 듣고 올게요. It was so odd, the way we came about, the way we locked our horns. We fell apart and glued our hearts together. It was so fun, the way you laughed at me, 'cause everything I said, it always came out wrong. NBC FM
예기의 고사에는 책 중 유도, 책 가운데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렵고 난처한 상황, 푸른밤 가족들의 길은 앞으로 이분들이 내주실 겁니다. 토정 비결 토마스 쿡 정인 씨와 함께합니다.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 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죠. 토정 비결, 비결 남녀 토마스 쿡 정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러게요. 저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뵈니까. 예, 나 저는 뭐하고 살았지? 저야 네. 뭐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고 공연 준비. 네 그런 네.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준비 중이에요. 네. 이 헤어 컬러가 이제 완성형에 이제 아 가까워. 슬슬 가까워지고 아 있어요. 그러네요. 계속 염색을 했다 다시 빠졌다 염색을 했다 다시 빠졌다 이러고 있어요. 아유 네. 고생하시네요. 아유,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요. 피가 제 두피가 고생 중이죠. 아유, 벗겨지고 있어요. 아.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정희 씨 오늘은 네. 상당히 화사하게 네 오늘 저 뭐 하고 노래하고 와가지고 아, 정말요? 네, 화장이 돼 있죠. 네. 네. 앞머리도 상당히 정갈하고요. 네 앞머리 오늘 잘랐는데 다들 어려 보인다고. 네네네. 네. 네.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토마스 쿡 씨는 저도 이제 작업하느라고 아 네, 요즘에 하루 종일. 조정치 씨가 네. 연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아, 저도 정말요? 몰랐는데. 네 연기자가 되셨어요. 예예. 네. 그 이제- 드라마 음악 작업하고 있는데 아 조정치 씨가 진짜요? 예, 아. 거기 연기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또 네. 진짜 인연인 것 같아요. 뭐 그러네요. 측근의 그러네요. 이야기도 이렇게 네. 나눌 수 있는 푸른 밤 정말 좋네요. 조정치 씨는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요. 네네. 조정치 씨의 소식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첫 방송하고 주위 반응 어땠어요? 좀 뭐 친지분들, 지인분들 이야기 네.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그 뭔가 이제 우리가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네. 네 그러면서도 의외의 조합인데 정인 씨는 거짓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가만두지 못하시나요? 아니 거짓말을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만지작 손가락을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아니에요. 아. 그 웃긴 양반이네. 아니에요. 양반 감사합니다. 제가 양반이라니요. 네. 제가 양반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네네. 기대가 된다는 그런 음.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지인분들이 어땠냐고요? 네. 지인분들이요. 아,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토마스 쿡 씨는요? 저도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더라고요. 흥미를 가지고 특히나 종현 씨에 대해서 아, 굉장히 그래요? 예.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아, 그 친구 그냥 뭐 머리 색깔 허연 굉장히 종현 씨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그래서 친구라고? 되게 집요하시다. 음악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아, 해주죠. 그래요? 예.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됐고, 네. 저희가도 좀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예, 푸른 밤에서. 아 저번 주에 이어서 어색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우리 셋이 어서 네. 친해지길 바래 같은 네. 프로그램을 한번 코너 속 코너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순간 해봤네요. 어쨌든 이제 빨리 친해지고요. 전 좋습니다. 진짜요? 네. 손을 이렇게 또 모으셨는데요? 손을 이렇게 모으시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희 씨? 무서운 양반이. 아, 지난주 유행어 괜찮았는데. 맞아요. 네. 뭐였죠? 네. 또 잘난 척이야. 맞아요. 정희 씨. 맞아요. 네. 이번 주에도 하나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빌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빌 한 것. 또 사연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네. 건들을 드릴 테니까 뭐 해결해 주십시오. 자, 9585님이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정인 씨는 괜찮은데 토마스 쿡 씨는 이름이 길어서 그런지 부를 때 입에 착 붙는 호칭 그런 거 만들고 싶네요. 쿡 씨? 토마스 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불리는 게 쿡 좋습니다. 쿡 씨? 콕 좋습니다. 쿡 씨. 네. 이게 저도 사실 좀 네. 이번에 오늘 만나 뵈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토마스 씨 아니면 쿡 씨 둘 중 하나를 이렇게 쿡 좋아요, 쿡. 쿡 씨로 네네. 쿡 씨로 쿡씨. 하겠습니다. 쿡.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토마스 쿡과 정은채가 함께한 소년 소녀. 이 곡 어떤 곡인지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은채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요. 네. 어느 날 제 공연에 은채 씨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고 싶은데 같이 듀엣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제목이 소년 소녀잖아요. 노래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녀와 아저씨. 어, 저는 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년 소녀 듣고 올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토마스 쿡 정은채의 소년 소녀 듣고 오셨습니다. 어우 쿡 씨, 소녀의 느낌이 나요. 묻어 나는데요. 풋풋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제가 이 노래 녹음할 때 까치발을 들고 녹음을 아, 했거든요. 왜 어떤 의미죠? 산뜻하고 아, 싶어서. 산뜻하고 싶. 좀 들뜬 느낌. 와, 은채 씨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 좋은데요, 뭐. 자, 토마스 쿡과 정인 씨 함께하는 토정 비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연 만나보죠. 첫 번째 사연, 서울시 은평구에서 엘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순영 선배,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 지금 공강이면 같이 드시러 갈래요? 제가 살게요. 그래. 근데 사실 내가 사야 되는데. 에이, 뭐 맨날 선배가 사주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어머, 순영 선배 여기 계셨네요. 저 밥 사주세요. 야, 이번 달 내내 선배가 사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내자. 야, 왜? 선배는 선배잖아. 원래 밥은 선배가 사는 거야. 그쵸, 선배? 근데 참 정인아, 우리 그 같이 듣는 교양 수업 그 노트 좀 빌려줄 수 있니? 나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어머, 선배. 자고로 노트는 부모 자식 간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랬어요. 야, 너 저번에 선배 노트 복사했었잖아. 아이고 좀 빌려드려. 선배는 선배잖아. 내리사랑 몰라? 선배가 후배한테 빌려줄 순 있어도 설마 후배 성적이 달려있는데 노트를 빌려 가시겠냐? 그쵸, 선배? 응. 션배? 어쨌든 자, 선배는 선배라는 걸 강조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선배를 찾는 밉상 후배 정인 씨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압권이었어요. 쿡씨 지금 표정이 상당히 언짢아지셨어요. 압도. 압도당했나요? 압도. 죄송합니다. 메소드 연기 하셨군요. 그냥 정인 씨 졌어요. 네. 정인 씨의 그 뭐랄까 얄미운 연기에 네. 두 남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난주랑 완전 달라졌어요. 뭔가 이런 얄미운 캐릭터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세요? 기분 좋아요. 예, 뭔가 좋아요. 평소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네네. 좋은데요? 이런 거 많이 주세요. 이 사연. 알겠습니다. 이게 꼭 이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사연을 몇 개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두 분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뭐 네. 선배는 선배 아니면 형은 형이지 아니면 누나는 누나지 언니는 언니지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면서 맞아요. 음. 사실은 제가 금방 잠시만요. 지금 쿡씨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DJ로서. 네. 사실은 제가 네네. 긴 시간 동안 이런 후배였어요. 근데 저는 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몰랐어요. 제가 그런 후배인지. 네. 그러다가 안지 진짜 4, 5년밖에 안 돼요. 모르고 그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안 좋게 들리는데. 난 그냥 몰랐을 뿐이야. 어쨌든 근데 네. 이렇게 본인이 그러면 경험을 해봤다. 네. 그런 입장이 됐었었다. 그럴 때는 사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주의 선배들은 네. 모두가 다 저보다 다 수입도 좋고 다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음. 나보다 더 잘 되니까 좀 사주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어떤 보답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4, 5년 전에 느끼고 네. 4, 5년 동안 혹독하게 네. 당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래요. 이제 또 후배분들에게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러고 다니던 걸 이제 보다가 이제는 저에게. 후배들이. 네. 근데 사실 사람 관계라는 게 꼭 네. 내가 받았던 선배에게 100%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나의 후배에게 다시 또 내가 그만큼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답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인 씨는 어떠세요?
이런 저는 사람 주변에 있다거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이 정도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찔리는 것들이 좀 있네요. 어떤 그러니까 것들? 예를 들어서 선배들한테는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네. 뭐 그런 다음에 후배들한테도 예를 들어 후배가 뭐 그 군대를 가서 네. 면회를 갔었어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저도 힘들 때고 다 같이 힘들 때죠. 후배도 당연히 군대에 있으니까 네네네네. 힘들고. 근데 이제 면회를 갔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 사갔어요. 네. 그랬더니 후배가 피자를 사줬어요. 군인이 아, 군인이 네, 군인 시켜준 후배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걸 또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뭐 시켰는데 같이 맛있게 먹어야죠. 네. 갑자기 떠오르면서 되게 미안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다 힘들었으니까. 네, 참. 액면으로 보면 저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둘이 무시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니까 정인 씨도 상당히 저보다 더한 그러니까 거예요. 면회를 가셔서 그쵸. 그 군인에게 피자를 얻어먹었어요. 피자를 예. 그게 또 상당히 가격대가 있었나요? 피자 비싸죠, 피자인데. 몇 판이었나요? 아예 한 판이죠. 한 판이었어요? 근데 둘이 한 판이었어요. 둘이서 한 판. 둘이 한 판이어서 미안하고 진짜 제가 잘 해주려고요. 근데 네. 아직까지 저도 그대로 매운 짜장은 샀는데 피자 얻어먹고 저도 짜장면밖에 못 샀네요. 뭐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인연 네, 이어가면 네, 되는 거죠. 네. 선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네, 후배들을 또 네.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좀 혼쭐을 내줄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어렵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선배는 선배잖아. 원래 밥은 선배가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 선배가 혹시 설마 나의 노트를 빌려가겠어? 상황에서처럼 이렇게 되게 좀 얄밉게 맞아요. 선배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친구들. 아이고 얄미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건 저는 제가 대처를 준비했던 건 아닌데 네, 아낌없이 주다가 네. 정말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바로 바닥이 드러납니다. 주다가 통장 잔고가 바닥에 드러난다고요? 그럼 카드로 엎어져서? 계산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아 나는 해줄 수 체크카드. 없는 상황이다. 체크 카드로 이렇게 일부러 계산을 하고 음. 손님 그 계산이 결제가 안 되는데요. 네. 보통 저의 외모를 보면은 네.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 이런 거보다도 좀 뭐가 좀 있어 네 맞아요. 돈 저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이라고 꼭 집어 얘기 뭐였으면 좀 분해라고 뭔가- 하죠. 분해가 네, 나요. 네, 맞아요. 뭐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대요. 네네네 항상. 맞아요. 부잣집 이렇게. 그런 고학력자의 느낌도 있고요. 응. 그 말씀도 많이 해요. 네네. 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어. 드러냅니다. 오늘은 냉면만 먹지 않을래? 이러면서 음. 간단하게. 뭐, 괜찮은데? 뭐 괜찮죠. 좀 네, 솔직한 것.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다가간다 후배에게. 음. 정희 씨는요?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 먹자 하고서 제일 뭐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가면은 네. 제일 할 때 어디든 나는 제일 싼 거 이제. 나는 간짜장. 간짜장 비싼데? 아 그래요? 짜장 그냥 짜장이. 제가 짜장면을 잘 안 먹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유.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거죠. 그냥 나를 드러내는 거. 좀 그래 멋있는 선배는 가서 아니겠지만 나는 군만두. 나는 먹고 와서 안 먹을게. 나는 단무지만 먹으면 될 것 같아. 나는 단무지를 좋아해. 아 그런 식으로. 근데 또 눈치 없는 후배들은 맞아요. 그 상황에서 있어요. 또 막 시키고 그러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런 후배들도 있어요. 본인의 체면을 생각을 해요. 네. 어느 곳을 가면 장소를 가면은 그 가게에서 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음식을 꼭 시켜야 된다라고 좀 체면 치레를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명이 내는 것도 아니면서. 어. 여기 왔으면 중국집 왔으면 탕수육은 하나 끼고 먹어야지. 그게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피자집 왔으면 샐러드 바는 가줘야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정말 난감하죠. 그럴 때는. 이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좀 흔쾌히 그 후배들에게 간다면 그래 그쵸. 내가 먼저 나서서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연 내용처럼 조금 마음속에 얄미운 느낌이 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면 그냥 더치페이 하자라고 짧게 얘기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 더치페이 콜? 하긴 이게 더 낫겠네. 여기서 나는 제일 싼 거 이거보다 나는 이게 낫네. 이게 더치페이 콜? 네, 했을 때 더치페이. 콜 하면 가고 아니면 난 혼자 먹을게. 학식 먹으러. 어머.
되게 쿨한 멋진 약간 종현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갑자기 선배 되게 멋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난 그럼 갈게. 막 그러면서 약간 너 너치페 안 해? 뭐야? 나 갈게. 갈게 완전 멋있다. 근데 왠지 종현 씨는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쿨한 선배인 거야. 지갑도 안 들고 약간, 왔는데. 나는 냉면까지 사주면서 없는 선배 느낌이 좀 나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솔루션스의 Do It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토마스 쿡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 토정 비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했고요. 정인 씨가 네. 광고 듣고 노래 듣고 3부 시작하는 그 시간 동안 네. 한 가지 생각해 내셨잖아요. 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 또 네, 생각했어요. 선배한테 이렇게 계속 달라붙는 후배한테 네. 이때 또 이런 유행어로 네. 대처해라. 아이고 이럴 때만 선배래. 대박이다. 야, 발전했어. 진짜. 우리한테만 들을 맞아. 때는 아이고가 없었는데 와. 와, 그 순간에 또 아이고를 넣었네요. 맞아요. 다 같이 아이고 이럴 때만 왜 안 하세요? 나만 민망하게. 다 같이 해는? 혼자만 민망하다고요 이런 네. 거. 다음엔 꼭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만 선배래 이 유행어로 후배분들을 처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자번호 8928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세요. 제가 꿈이 가수라 보컬 수업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저랑 제 친구한테 축가를 부탁하셨는데요. 뭘 부르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피아노도 좀 칩니다. 두 분이라면 만약에 네. 쿡 씨 그리고 정인 씨라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남자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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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죠.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따뜻한 축가로 좋은 노래. 네. 정인 씨는요? 저는 그 윤종신 씨 앨범에 있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어요. 누가 불렀더라? 그 정인 씨라는 분이 네.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 네.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틀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저도 축가로 부르는데 네. 이게 축가로 되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로 시작해요 노래가. 뭐라고요? 네, 처음에 가사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하면은 웃음기가. 네 그러면 이제 빵 터지면서 잔잔하게 터지면서 음. 감동을 주는 이렇게. 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네. 자, 한 곡씩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PD님이 바로 틀어주실 겁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웃음기 사라지는 가사 얘기까지 했고 정인 씨가 앞에 있는데도 그쵸. 이적 씨의 노래를 예. 굳이 PD님께서 예. 드셨어요. 네. 살짝 정인 씨 그냥 평소에 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오르막길이라는 곡을 푸른밤에서도 틀어드렸던 네, 적이 아유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예, 정말 PD님이, 상관없는 거 맞죠? 그럼요. PD님이 개인 취향이자 뭐. PD님이 뭐. 근데 참 존중합니다. 가까이 앉아 계세요 네, 저희와. 정말 네. 정면으로 앉아 계시는데.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 네, 네. 자, 첫 곡, 3부 첫 곡 한번 들어봤고요. 토정 비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건데요.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사연이라서 저희가 청취자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좀 얻어놨어요. 사연 보내주신 K님의 프로필입니다. 이름 김석훈, 성별 남자, 나이 29세,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입사 2년차, 학창시절부터 웃음을 잘 못 참았으며 잘못된 건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한 달 전 인사 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삼천벌 되시는 부장님의 취미는 아는 척, 특기는 잘난 척이신데요. 얼마 전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척 부장님. 내가 학창 시절에 야구를 좀 해봐서 하는데 말이지 저렇게 치면 안 된다니까. 저봐 또 헛스윙이지. 저봐 저 이제 삼진으로 끝난다니까. 자세가 저게 아니라니까. 참. 그런데 그 순간 부장님이 그렇게 욕하던 타자가 홈런을 친 겁니다. 다들 뭐라고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그만 어떻게 홈런?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며 빵 터진 웃음 때문에 부장님 얼굴은 빨갛게 타올랐죠. 그날 이후 자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의 실수를 더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였어요. 한 잔 두 잔 더해지는 술에 부장님의 척이 하나 둘 또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그 드라마 봐? 차승원이 나오는 거 그 임진왜란 때 얘기라고. 그때 임금이 누군지 알지? 차승원이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폭군이 되는 연산군이잖아.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미쳤나 봐요. 그만. 에이 부장님 연산이 아니라 광해조.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모르세요? 순간 정적. 부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만취한 것처럼 빨갛게 타올랐고 그날 회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회의 시간, 점심 시간은 물론 마주치기만 하면 부장님이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석훈 씨가 잘 알겠구먼. 말해봐요. 저 부장님한테 단단히 찍힌 거 맞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하. 네, 부장님의 실수에 잘못 대처했다가 뒤끝에 시달리고 있는 신입사원 이야기였습니다. 네. 왜 정인 씨 네. 어떻게 그 홈런 거기 연기가 저는 진짜 현실인 시티콤 보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이번에도 압도. 앞도 당했어. 정희 씨, 나 졌어요. 잠깐만. 왜요? 너무 표현이 너무 압도. 웃기셔가지고. 예.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정인 씨. 그 어떻게 홈런 크크크. 이 네. 그 대본에는 그냥 웃음 터진 어떻게 홈런 크크크 이것뿐인데 이걸 어쩜 그렇게 찰지게 잘 살렸는지. 요새 제가 대본 연습을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요. 다요? 봅니다요. 봅니다. 그런가 보다요. 네.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네. 네. 어쨌든 자 이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뭐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는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는 그냥 맞아 틀릴 때가 약간 좀 민망한데 같이 자랑을 해놨는데 네. 그 상황 같이 있는 순간에 또 그 틀린 걸 확정받으면 그러니까요. 또 어른이니까 불편한 사람이면은 참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심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누굴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 말고 지금 다 나왔어요. 벌써 어른이었고 선배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고 또 뭐 나보다 어른인 경우에 더 어렵죠. 네. 정말 어렵죠. 저 얼마 전에 그런 분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냐면 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좀 마시고 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아. 되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셨었나 네. 봐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 나누면서 막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뭐 종현 씨 알아보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돌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 네. 뭐 연예인을 태워봤고 연예인 팬을 좀 태워 보셨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아, 근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런 게 좀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는 걸 막 다 이야기하려고 하시고 처음 본 사람한테도 친하게 그렇게 맞아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서 되게 다 받아들이긴 했는데 네. 뭐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도 음. 그냥 다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 누군가가 척을 할 때 전해주는 내용이 쓸만한 것이라면 저는 절대 부담되거나 반감을 사지 않아요.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나 네. 약간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리액션을 긍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도 계세요. 있죠. 그러니까 권위를 좀 내세우는 방법으로 네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저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 침묵을 일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틀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긴 이런 것 때문에 전 싸웠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네. 윗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저였어요. 그런 음. 사람이 저였는데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갖고서 이런 거 같아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막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조정치 씨랑 얘기하다가 그때가 악동 뮤지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내가 악동 뮤지션은 힙합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니까. 그죠, 모르죠, 도대체 모르는 정말로. 모르는 거라고 했는데 에이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네,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반성합니다. 아니 맞다니까 힙합을 좋아하지 않으면 저런 사운드가 나올 리가 없어. 네, 맞아요. 그런 이런 거. 식으로. 귀에 꽂고 들어 살았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알 수 없는 그런. 에미넴 완전 팬이었대. 미국 갔었대. 공연 보러 스탠 네. 들으러 라이브. 맞아요. 그리고 보컬 녹음 같은 거 이렇게 녹음실에서 하고 나면은 네. 밖에서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앨범에 크게 도움 안 되는데 네. 놀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녹음 끝나고 한 테이크 끝나고 딱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네가 지금 잘한 줄 알지? 너 거기서 기분 좋았지? 이러는 거죠. 어느 부분 그러면 아까 거기서 올릴 때 너 기분 좋았잖아. 뭐 날르던데 뭐 기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네. 하던 대로 했는데 아마 본인이 조금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널 판단해 주마. 맞아요. 이런 네. 눈빛과 맞아요.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눈빛이나 맞아요. 이런 그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 맞아요. 아는 내가 척하고 널 싶고. 넌 내 손아귀에 있어라는 식의 좀 전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희 씨 본인이 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럼 되게 집요하고. 집요하고 네. 그리고 집요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살짝 독한 구석이 좀 있을 것 독한 같고. 구석이 네. 그게 느껴지는군요. 네, 예리하고 좀 그런 좀 예민한 것 같긴 해요, 종현 씨. 그래서 예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뭐 가끔은 그럴 때 있고 좀 둔한 부분도 있는데 사람마다 뭐 그런 점 아닌 점이 있으니까. 그 눈을 되게 천천히 뜨시네요. 왜요? 이렇게 좀 천천히 떴다 감았다 하시는데요. 좀 그러고 로맨틱해 보니까- 보이려고요. 아니 둔하다고 하셔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네. 자, 쿡 씨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마주친다면 네. 부장님의 뒤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방법은 없지는 않죠. 그냥 엎드리는 거죠. 이후에 네. 그냥 이 뒤통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위치에서 네네. 가만히 서 계셔도 제 뒤통수를 보일 수 있게 네네. 그냥 바짝 엎드리는. 내가 회사 생활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면 네. 내가 지금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바닥에 이제 엎드려 드려야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분명 그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부장님의 이야기나 이런 거에 본인이 더욱더 리액션을 해드리고. 맞아. 그리고 이 부장님이 조금이라도 어떤 덕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모습을 알아차려 주실 거예요. 노력한다. 음. 이 친구 그때는 좀 눈치 못 채고 좀 그랬는데. 박대리 차대리들은 그렇게 날 무시하더만 정대리는 그래도 신용을 좀 해주네 나에게 이러면서 조금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리액션 너무 크게 하면 지금 나 놀리는 건가? 그래. 지금 나 놀리는 건가? 그때도 대놓고 무한 주더니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좀 선을 좀 잘 지키셔서 그럼요. 리액션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기술이죠, 기술. 같습니다. 뭐 야구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부장님이 말실수했을 때 그러면 그냥 지나쳐줘야 될까요? 이제는 정인 씨 성격엔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저요. 그러게요. 아니 좀 약간 귀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만약에 뭐 이게 그거다 하시면 뭐예요? 그게? 아니야, 잠깐만. 못하겠네요. 그 어렵네요. 진짜. 잘 못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정인 씨는. 저도 약간 좀 그렇긴 해요. 맞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말을 돌려요 저는. 이럴 어떤 때는 식으로? 저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다른 선수의 다른 기록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또 같은 야구인 주제지만. 그렇죠. 음, 다른 선수의 다른 기록 얘기. 그거 아세요, 부장님? 이러면서. 또 정보 공유를 하면서 또 작년에 홈런 36개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싹 돌리면서 미소를 띠면서 손을 살살살. 그리고 원하신다면 뒤로 한번 이렇게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어색하지 않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토마스 쿡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 토정 비결 진행을 해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이고, 두 분은 그러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저 약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늘 지금 되게 어렵네요. 오늘. 갑자기 좀 확실히 정인 씨가 비결을 주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확실히 웃겼어요. 그래요? 재미있었어요. 이거 좀 앞으로 다음 주에는 네. 좀 더 살면서 이렇게 많이 좀 지혜를 더 쌓고 와야겠어요. 네. 일주일 동안?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쿡 씨는요? 저는 좀 이 토크에 네. 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음. 혹시 이 정도 속도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얘기해서 예. 우리 좀 토크 양을 좀 늘릴 수 그래도 있어요. 되죠.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하면서 좀 더- 알찬 내용을 담은 게. 따발총 쏘듯이 다다다다다 기관총을 이렇게 돌려 쏘듯이 네.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좀 우리 2시간 전에 와서 대본 놓고 우리 좀 회의 좀 많이 할까? 아이디어 막 내고. 아쉬워. 너무 아쉬워. 잠깐 왔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간이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가요. 도정 비결은 사실 네. 아직 2주 차죠. 지금 네. 2주 차인데 또 그쵸.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낀다라는 걸 좀 좋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더 빨리 갈 거고요. 네. 코너 시간이 정말 주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네. 그냥 기분 탓. 기분 탓. 특히나 기분 오늘은 탓. 정말 짧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집에 가서 새막 자 스타워치를 들고 저 고민하다가 저 오늘 또 씻고 왔거든요. 정말요. 저 준비한 시간 굉장히 길어요. 음. 이 외출까지. 근데 얼마나 걸리세요? 한 40분 정도. 그 정도면 뭐 남자들이 그럼요. 40분이면 긴 거죠. 그럼요. 이 그래서 분해가 나는군요. 전신으로 아. 이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그러면 늦은 밤 샤워도 하시고 그럼요. 하셨으니까 사진 한 방. 이 머리 에센스까지 바르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촉촉해요 머리가. 뭔가 좀 짧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요 우리. 정인 씨 오늘 앞머리도 네. 자르시고 저 오늘 풀매입니다. 풀메 오늘 장착 다 하신 김에 네, 한번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네. 자 오늘도 그 정인 씨의 유행어 하나 만났다라는 거 네. 우리 가족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리고 정인이 함께 부른 Life and Love are the same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던 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밤. 어지러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점 안에서 왜 하필 그녀를 마주치게 된 건지 모르겠다.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아는 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잘 지냈냐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또 어색하게 시간 괜찮냐는 말을 건넸다. 그렇게 그녀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앉은 시간. 마음속에 수없이 떠올랐던 얘기들이 그 순간 어쩜 그렇게 하얗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전공을 따라서 수학 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한다고 했다. 너는? 이라고 돌아오는 똑같은 질문.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헤어진 지 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우연히 그녀를 만난 이 순간에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가 내심 싫었던 것 같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대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쯤 어색하게 만난 것처럼 우린 그렇게 또 어색하게 헤어졌다. 지나간 시간에 반비례하듯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겠지만 그래도 어색하게 남아 웃으며 헤어진 건 좋은 기억으로 남길.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만나서 반가웠다. 잘 살아라. 무슨 일 있냐고 요즘 내 표정이 전처럼 밝지가 않다고 그렇게 아무런 맘 없이 던져지는 안부가 내겐 가볍지 않아. 하루의 끝, 오늘은 조광래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임헌일의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 였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되게 우연히 마주쳤군요. 근데 그 순간에 시간 괜찮냐라는 물음을 한 것 자체가 되게 패기로운 것 같아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6년이든 뭐 10년이든 저는 전에 만났던 누군가를 이렇게 우연찮게 마주쳐도 뭐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 괜찮아? 커피 한잔 하자. 이것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은 두 분 모두 서로의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냥 예전에 그랬던 것들, 예전에 헤어지고 아쉬웠던, 남겨놨던, 다시 생각했던 나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들춰지게 된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정리할 것도 없죠. 이런 건 그냥 다시 잘 덮어두고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다.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흔치 않거든요. 우리 가족분들도 이거 만나서 반가웠던 사람들 오늘 있었어요? 잘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만나서 반갑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 그 상태 메시지에서 저는 크게 느꼈어요. 만나서 반가웠다, 이 말. 좀 우리한테 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익숙한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양혜선님, 방금 제 첫 연애가 끝났어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영국과 한국, 장거리로 1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마저도 다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내년에 2년이 된다면 새로운 사람 만나듯이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둘이서 나눈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둘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영국과 한국 참 멀죠. 저는 뭐 장거리 연애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시차, 국가 간의 시차가 있는 것만큼 사람 사이에도 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1년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서로 잘 알아가 보십시오. 5962님, 씻어야 되는데 진짜 귀찮아요. 욕실까지 몇 발자국 되지도 않는데 걸음을 못 대고 있어요.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했으면 벌써 끝이 났을 텐데 누가 씻으라고 엉덩이를 걷어 차줬으면 좋겠나요? 아이고 귀찮아라 하셨습니다. 씻으세요. 씻으세요.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니 씻으셔야죠. 뭐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침에 씻고 종일 안 씻었는데 자기 전에 씻어야 될까요? 이런 거라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씻으세요 할 텐데 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자기 전에는 씻고 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푹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씻고 자는 편입니다. 차지연님, 며칠 후면 졸업 사진을 찍는 중3인데요. 근데 몇 주 전에 손목 인대가 늘어나 통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풀기로 한 깁스를 저는 일주일 앞당겨 풀고 싶어하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고 깁스한 게 자랑도 아니고 평생 남을 졸업 앨범에 깁스한 손으로 사진을 찍긴 싫은데 엄마는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고민이 될 만하네요. 그리고 사실 인대나 뼈나 이런 건 한 번 다치면 또 다치고 재발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치료를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깁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겠죠. 이게 또 야외에서 이렇게 찍는 경우에는 거의 뭐 상반신은 다 나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반깁스로 이렇게 바꿔주진 않나? 반깁스도 있잖아요. 붕대랑 또 보조대나 이런 거 딱 끼워서 고정해주는. 저는 사실 활동 중에 다친 적들이 몇 번 있는데 깁스를 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깁스나 보조 이렇게 기구 같은 걸 끼면 괜찮아지던데요. 어쨌든 어머니와 이야기 좀 더 나누시고요. 근데 이건 사실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김지은님, 정말 힘든 날이에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저보다 윗분이 커피 타와. 내 이름은 알고 있니? 남자친구는 있니? 여기서 일을 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등등. 자꾸만 저한테 엄청난 폭언을 해서 화장실에서 폭풍 오열을 했네요. 그래도 끝까지 일 마치고 방금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고 자꾸 멍해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어도 상대방이 되게 폭언으로 느끼고 불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해. 이런 건 진짜 스스로 자기의 자신의 뭔가 영향력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표출하는 건 별로네요. 지훈님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자, 다른 사연 하나 더 만날게요. 푸른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긴 사연. 전송이님, 26살 푸른밤 애청자입니다. 올해의 목표가 행복하자, 변화를 주자여서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자격증 취득 후 취직한 거라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일 거라 생각하는 직장 변경을 실천했습니다. 당당하게 얼마 있으면 3년 차일 직장을 그만두고 놀러 다녔었는데요. 처음엔 친구들과 일본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과 국내 여행도 다니고 정말 즐겁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통장도 비어가고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 처음엔 조금 더 쉬고 싶어서 주말 알바로 버티다가 이틀 동안 6곳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 본 직장은 수입적으로 좀 더 나은 반면 둘째 날 본 면접 직장은 그저 쉬는 날이 한 달에 이틀 더 있습니다. 사실 적금 하나를 더 부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근데 그 적금 그냥 제 휴식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직장을 다시 고르신 거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은 잘 분배를 해서 내 몸이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정신이 버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적인 부분이 어떻게 됐든 내가 휴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서 전송이 님이 선택한 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쉬시면서 일도 하시고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 어느 정도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셨고 좋은 경험도 하셨으니까 그것들이 좋은 바탕이 돼서 지금 다니시는 일자리, 뭐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스피너스의 I'll Be Around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아마도 내일은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래 딱 여기가 좋겠다.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 여기서 내일 나는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이쯤에다가 널 세워놓고 스피너스의 I'll Be Around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아마도 내일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푸지스의 Ready or Not 듣고 오겠습니다. Ready or not, here I come. You can't hide. Gonna find you and take it slowly. Ready or not, ready. 고등학교에 들어온 지 좀 지났지만 지금도 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와는 다르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만 어색하고 낯서네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1819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익숙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기다려주기 위해 친구가 존재하고 지금 1819님의 주위에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테니 너무 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오늘 끝곡 빌리 어코스티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무거운 맘이 제가 시지